청와대 행정관 부른 법원, 피의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통지서가 발송됐다는 겁니다. 법원이 공판 전 증인 신문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관련 검찰이 공판정 증인 신문을 신청했고요. 방어권 보장 위에 증인 신문 참여 가능한 조치, 출석에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이게 갔고요. 이상직 전 의원, 타이 이스타젯 대표 박모 씨, 조현옥 인사수석, A씨 행정관 등에게 이 통지서가 보내졌다라는 겁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이게 뭡니까? 공판정 증인 신문. 저게 사실 많이 쓰이는 제도는 아니에요. 네. 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에 있던 전 행정관 신모 씨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로 이주하고 그다음 타이에 있는 이스타젯 항공사에 취직하는 데 있어서 역할한 사람이 신모 씨예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제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 뭐 뇌물이냐 아니냐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서 씨가 채용이 됐고 타이까지 갔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모 씨가 여러 번 불렀는데 검찰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검찰의 입장에서는 뭐 피의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데려와서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판전 증인 신문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법원에 검찰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서 이 신모 씨를 소환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법정에서 이제 검사가 원래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증인신문을 하는 거고, 증인신문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증인신문을 하면 관련된 사람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랄지, 그다음에 이스타젯 항공 전 항공 회장인 이상직 전 의원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신문할 거 있으면 하라. 근데 방어권을 이제 보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주 쓰이는 제도는 아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저 신모 씨를 조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수사가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를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랄지 민주당의 친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냥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민정수석실이 왜 관여하는 거예요? 관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아무것도 없었다면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검찰에서 신청했을 때. 근데 어느 정도 증거에 보면 민정수석실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였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 사인인 서 씨가 취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왜 민정수석실이 개입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개입을 안 했고 청탁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신모 씨 나와서 아니 우리 개입하지도 않았고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 아니면 일부 도와줬지만 이것은 부정한 청탁이랄지 뇌물과 관련된 게 아니고 부정한 취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가지고 왜 3번 정도 4번 정도 참고인으로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왜 조사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성춘 부의장님. 그러니까 그 담당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그 당시에 저는 대통령의 사위 그리고 대통령 따님이 해외 재임 중에 나가서 사는 건 전 첫 사례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른 사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타이 이스타젯에 지원을 할 때나 아니면 채용을 할 때 분명 그 행정관을 통해서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절차상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도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절차를 부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개입했다던가 이건 아직 드러났다거나 증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행정관 담당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용 과정에 뭔가 의혹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너무 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채용 과정 그런 의혹들이 있는 거는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있어서 그걸 밝혀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해 준 것,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왜냐면은 그 게임 회사에 있던 분을 네. 전문성이 없는 곳에 취업을 시켰다. 이거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그건 밝혀내야죠. 그러나
지금 그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 대가성이 있었는 것, 그 사전에 부탁하는 정황 증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구심을 제기하는 쪽이 있다면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뒤에 조금 다루겠지만 지금 사건의 흐름이 점점 그 사건의 본질과 벗어나는 그 별건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그 행정관 조사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민정수석실에서는 개입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분명 뭔가 조언이나 아니면 그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됐을 네.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뭔가 분명 그 제가 말씀드린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절차가 아닌 채용 과정에도 개입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할 거면은 뭔가 증거를 내놔야 된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이제 검찰 조사의 어떤 순수성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계신데 안용환 의원님 일각에서 여권에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논란의 이상직 의원을 중진권 이사장으로 내정했고 그때 당시에서도 청와대 내부에서 이건 부적절한 인사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진권 이사장 내정이 강행됐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사위, 딸의 남편이죠 당시 딸의 남편. 무직 상태에 있는 딸 생계에 그 이상직 이사장이 실수하고 있는 회사에서 경력도 없는 사람을 태국으로까지 이주시키면서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간부로 채용해 가는 그 절차 오퍼가 왔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혜 씨를 불러서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비춰져서 부적절하다. 아쉽지만 이번 그 직업은 오퍼는 아닌 것 같다라고 다그치거나 훈계하거나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나와서 이주 절차까지 도와줬다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상황 판단이 굉장히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여권에서 나오는데요. 뭐 뇌물죄와 무관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사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저는 사실 그게 그 고리가 빨리 끊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피해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여권 내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그렇게 평가가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사업하시던 분이 갑자기 차관급 공직에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그럼 뭐지? 어떤 줄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찌됐든 그 사람이 관여돼 있는 또 실질적인 소유주로 하고 있는 그 회사에 대통령의 사위가 취직을 했다. 그러면 누군가 의문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혀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다혜 씨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는지 혹은 뭐 본인이 뚫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상은 어찌됐든 오해의 소지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다혜 씨한테 용돈을 줘서 생활을 뒷받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취직한 이후에는 용돈을 이제 줄 필요가 없었다. 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결국은 검찰 조사를 받아봐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 결과가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벌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회피할 이유는 없고요. 가족까지 손대냐? 가족까지 손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지금 김건희 여사는 가족 아닙니까? 왜 손대냐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가 하루빨리 밝혀지고 다시는 또 대통령들이 검찰에 불려나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에 SNS에 쓴 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본격화하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라고 굉장히 매정하다면 매정할 수 있고 또 원칙론이라면 원칙론적인 입장을 올린 글이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자,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검찰이 이거를
2020년에 고발된 사건을 묵은지도 아니고 한 3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피의 사실 흘리면서 하는 거는 좀 과도해 보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수사는 잘된 수사라고 본인들이 장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과연 떳떳한가 제가 반문하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정치인의 글은 또 말은 항상 그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또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천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말도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종 특검 거부하지 마시고 특히 본인과 배우자 관련된 특검, 가족에 관한 특검은 역대 대통령 거부한 바가 없잖아요. 그 점도 조금 명심하시고 본인 말에 다들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